오케이, 굿. 자, 보세요. 공통수학 2 첫 단원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은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책 안 봐도 됩니다. 먼저 평면 좌표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우시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평면에다가 X축이랑 Y축을 그려주면 이걸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X축이랑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가지고 원점으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고, 원점으로부터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측정해서 이렇게 X 좌표랑 Y 좌표를 적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B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좌표축이라는 거는 처음에 평면 좌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니까 자꾸 쓰는데, 이제 앞으로는 좌표축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렇게 좌표축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점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X 증분하고 여기 있는 높이 Y 증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쓰죠. 맞아요? 원리는 이거지만 니들은 맨날 점 빼기 점, 점 빼기 점 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치?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게 내분점이라는 거야.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얘주 왜 안 오지? 자, 요 3분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꼭지점이 시작점이고 뒤에 있는 꼭지점이 종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까지 M 대 N으로 가는 거야. 이 점 P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건데, 우리가 이 점 P의 X좌표를 X,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를 Y라고 하면 얘를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X1, 여기가 X, 여기가 X2고 여기도 M 대 N이거든요. 이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두 B끼리 더해주고 MX2, NX1 했었어. 기억나니? 기억나?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는지 기억나? 한 번만 해보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2면 여기가 M 대 N이라는 건 이 X2-X 대 이 X-X1이 M 대 N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근데 X1이랑 X2는 문제에서 주는 정보고 M 대 N도 문제에서 주는 정보고 내가 궁금한 건 X. 이걸 풀어내면 MX-MX1이 NX2-NX가 돼요. 예주 어서 와. 나 네 프린트 준비해놨는데. 애들이 갖다 줬어?
아니 좋은 친구들을 뒀네. 그래서 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끼리 모아보면 얘는 mx인데 nx니까 더해져서 m 플러스 nx가 되거든요. 가지고 오면 뭐가 이상하다. 여기 왜 mx1이 들어가 있지? x2 x 대 n 대 m이구나. 잘못 반대로 썼다. nx nx1 여기가 mx2 mx 넘어오면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과정을 하진 않는단 말이지. 오래 걸리니까. 이걸 외워서 쓰잖아. 그치? 요 관계가 만족이 되려면 mx2, nx1을 분자에다가 올리는 거야. 알파벳으로는 공식을 외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크로스하는 느낌을 잘 가미해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요 y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얘네를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주면 여기가 y1, 여기가 y, 여기가 y2거든? 여기가 m 대 n이란 말이야. 그럼 요 y좌표를 구할 때 분자는 my2, ny1 이렇게. 이렇게 배운 거죠. 이건 몰라도 되고. 됐어? 근데 이게 공통수학 2 되면서 사라진 공식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요 공식을 하나 추가할 거거든? 외분하는 점 Q. 봐봐. 어떻게 하냐면 10쪽 펴봐. 10쪽 펴면 니들 책에는 이렇게 내분점 공식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이 되게 많아. 그치?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선분 A, B를 하나 그리고 선분 A, B를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P 찍어 놓고 MN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Q1 찍어 놓고 MN 한번 써봐. 그 다음에 A쪽 연장선 위에다가 Q2라고 하나 써놓고 M, N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썼어? 자, 여기다가 이제 외분점 공식 적어줄 거야.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쓰시고 A좌표가 x1, y1, B좌표가 x2, y2
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두 b를 뺀 다음에 분모에 넣어주고 분자는 똑같이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끼리 mx2, nx1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고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끼리 my2, ny1 해주는 건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m보다 m이 n보다 클 때는 q1에 찍히고요. m보다 n이 클 때는 q2에 찍혀요. 외분점은 위치가 좀 달라. 앞에 있는 b가 더 큰지 뒤에 있는 b가 더 큰지에 따라. 자, 이 공식은 완전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선택권이 늘어나서 나는 이제 설명하는 편이거든. 니들 선배들은 다 공부하기도 했고. 외분하는 점이에요. 지율이 너 가끔 그 수업 듣다 보면은 폰으로 보잖아. 너 잘 안 보이지? 그래? 그 글씨 탓이야?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잘 안 보여? 시력 이슈인 거야? 어떤 글씨만? 시력 나쁜 건 아니고? 여기 맨 앞으로 올래? 다음 시간부터? 그래, 맨 앞으로 한번 와봐. 그리고 맨 앞에서 수업 듣다가 좀 부담되면 한 칸 뒤로 가고. 괜찮겠니 얘들아? 잘 적었어? 그럼 봐봐. 연습을 살짝만 해보자. 여기 A랑 B가 있다. 연장선도 하나 그릴게. 얘들아, 사실 공식 적용시키는 건 별거 아니야. 이건 그냥 mx2, nx1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m 대 n 적어놓고 mx2, nx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어디 위치에 찍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내가 3대 1로 외분하는 q 한번 찍어볼게.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선 위에 찍히는 점이야. 요 A가 시점이고 B점이 종점이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근데 3대 1이잖아. 그럼 길게 갔다가 짧게 도착해야 돼. 그래서 3대 1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가 D야. 괜찮겠어? 하윤이 이해돼? 그 다음에 A, 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한번 찍어볼게.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짧게 나중에 길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짧게 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대 3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얘 좌표 구하는 방법이야. 뭐 공식으로 하면 되고. 괜찮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울게요. 얘가 크냐 얘가 크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찍힐지 왼쪽에 찍힐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내부는 잘 하실 것 같고. 예주 기억나? 지웁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선분의 AB가 있으면 중점은 1대 1인 거니까 얘네들이 다 1111이 되면서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건 사실 공식이라기보단 그냥 느끼는 거지. x좌표 2개 평균 내면 x좌표, y좌표 2개 평균 내면 y좌표. 돼? 그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자, 여기다 뭐 쓸 거냐면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라고 A좌표, B좌표, C좌표 써놓고 이렇게 무게중심 좌표를 줬잖아요. 이것도 외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X좌표 3개를 평균 내면 X좌표가 되는 거고 Y좌표 3개를 평균 내면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 그림에다가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밑에 빈 공간이 꽤 충분해. 자, 여기다가 삼각형 ABC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만 쓰자 우리. 자, 내가 먼저 쓸게. 양이 좀 기니까 니네가 먼저 보고 밑에다가 예쁘게 쓰세요. 자, 제목 삼각형의 넓이. 내가 이렇게 theme이라고 주는 거 있지. 이걸 이론 노트에다가 다 모아놓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2개 쓴 거야. 써놓고 그림 하나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하고 절대값 기호를 크게 써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이름 순서대로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반식의 방향으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선생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데 나는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쓰라고 해요. 알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니들도 알겠지만 앞으로 배우는 공식들은 알파벳으로는 못 외우거든. 이거 모양으로 외우는 거야.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해.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아, 이런 게 잘 안 보이겠구나, 지우라, 그지? 빼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해요. 자, x2y1 x3y2 x1y3. 그래서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안 적으면은 약간 모양이 이상해져서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들은요 필수입니다. 나는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긴데 내가 알려주는 공식들이라는 건 이제 필수라는 거야. 필수.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일단 필기해봐. 천천히 써도 돼. 얘들아 예쁘게 써야 돼. 예쁘게 안 쓰면 나중에 니네들이 책을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꼴 보기도 싫단 말이야. 봐봐요. 이거 사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겁니다. 이 중1 때 하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가장 왼쪽 점, 아래 점, 오른쪽 점, 윗점을 이용해 가지고 직각사각형? 아니 그 뭐지 이름?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 3개, 어구 졸려. 삼각형 3개 빼면 돼.
자, 직사각형 넓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5부터 1까지 4,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5부터 1까지 4니까 16이야. 자, 여기서 요 삼각형 빼는 거야.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는 거야.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13이 나와요. 괜찮지? 원래 어릴 때 이렇게 했었어.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배운 공식 한번 써보자고. 자, 삼각형 ABC라 그랬으니까 ABC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를 써놓고 계산. 자, 봐봐. 1, 25, 4. 그 다음에 5, 8, 5. 계산하면 30에서 18 빼는 거라 가지고 12거든? 그럼 2로 나누면 6이지. 그럼 아마 얘가 맞을 거야. 이게 계산이 잘못됐을 거야. 잠깐 보자. 4, 1, 2 맞고 29, 30. 30에서 18 빼면 12 맞지. 아, 얘가 틀렸다. 2, 25, 4구나. 여기가 2다, 2. 됐어? 어쨌든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솔루션 3 한번 보여줄게. 봐봐. 뭐냐면 점 3개 중에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이렇게 땡겨. 오케이? 그럼 X로 한 칸, Y로 한 칸 간 거잖아? 얘네들도 다 이렇게 X로 한 칸, Y로 한 칸씩 땡겨요. 그럼 삼각형 위치는 변하지만 삼각형의 모양이 안 변하니까 넓이는 일정하겠지. 봐봐. 좌표에서 1씩 빼가지고 원점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점들도 1씩 빼는 거야. 1씩. 이렇게 해놓고 오늘 알려준 공식을 쓰면 원점 4,1, 3,4, 원점 한 번 더. 그럼 계산이 0, 16, 0, 0, 3, 0 해서 아주 깔끔해져요. 점 3개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은 거의 다 사라져. 알겠어? 자, 요 공식은 필수야, 필수. 알겠죠? 공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2 때 기하를 배우면 증명할 수 있고요. 지금은 솔루션 1에서 했던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는 이 과정 있잖아. 걔네들이 그냥 녹아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연 이해 잘 돼? 됐지?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뭐냐면 내신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선생님이 시험지의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면서 약간 퀄리티 있어 보이는 시험지를 만들려면 뭐 두 직선의 교점이나 원과 원의 교점 같은 거를 찾게 너희들한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찾은 그 점 3개 가지고 넓이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의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면서 풀이 시간만 오래 걸리게 되거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더 편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내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놔서 빨랐던 거고 좌표들이 막 분수고 루트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못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답답해져. K,2면 점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점 B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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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못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평면좌표,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이 4파트로 돼 있는데 일단 한 파트가 끝난 거야. 이걸로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유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8쪽으로 오세요. 유형 13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 보이지? 지금 배워보니까 이 단원의 포인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하고 내분점 공식인 것 같아. 그럼 그 내분점 공식을 과거 수학이랑 연계해서 가장 내기 좋은 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거.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두 가지만 알면 되고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거거든. 그 중등수학 중에서도 고3까지 계속 쓰이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자, 얘는 쓰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비율관계. 지율 아니야. 미안해. 아니, 내가 드립을 좀 가끔 쳐. 이상한 드립을 쳐. 알겠지? 여기 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 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런 비율 관계가 만족을 해요. 자, B마을에서 C마을로 가는데 요 산길을 타고 가는 비율하고 이렇게 평지로 가는 변 길이의 비율이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외우는 거고 써주면 BA 대 AC는 BD 대 DC야. 그래서 보통 위쪽 변 길이의 비를 주고 아래쪽 변 길이의 비를 알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거든. 그럼 지금 애들아 점 D가 마치 뭐처럼 보이니? BC의 내분점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활용이 많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필수 공식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는 문장 성질이에요. 문장 성질. 자, 각이 이렇게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이 휙 하고 지나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제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내가 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각 변에 이르는 거리, 즉 수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얘네 둘이 RHS 합동이어가지고 RHA 합동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당연하지. 근데 봐봐. 이걸 공부한 애들은 내가 주황색으로 쓰는 건 안 써도 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맞아? 이 성질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문제 풀 때 여기 점 D 보이니? 이거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이지. 그치? 그러면 이 성질을 아는 애들은 이걸 보조선으로 사용을 해. 이게 보조선이야, 이 문제. 얘네 둘이 길이가 같거든. 심화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수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니네들이 도형 문제 풀 때 왜 보조선을 못 그리냐면 이런 성질들을 몰라서 보조선을 못 그리는 거야. 자, 요만큼 정리하는 건데 이걸 잘 적어가서 이론 노트에 꼭 옮겨놓고 오늘은 유형 13번에 얘가 있으니까 유형 13번 위에다가 요걸 써놓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을 해볼게, 문제를. 외울 수 있겠지? B마을에서 C마을로 가는 산길하고 평지길하고 비율이 같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 A, C, N? N이야, N. 아, 니네 맞아. 나 이런 것도 들었어. 쌤, 이거 M 아니에요? 하더라고. 이게 두 개니까. 근데 너 원래 이게 소문자 M이고 이게 소문자 N이잖아. 근데 이게 필기체로 쓰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거든. 그래서 헷갈려 하더라고. 지율이 이해되지? 이 모양 외워서 쓰면 돼. 그러니까 수학생들이 보면 환장하는 거야. 이게 내분점처럼 보이잖아. 문제를 얼른 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기 77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문제 진짜 좋은 문제거든. 얘는 아예 문제 자체를 예제처럼 외워도 돼. 내가 아직 안 풀어봤지만 이거 아마 13이랑 5가 나올 거야. 봐봐. 썼어, 예주? 여기. 예주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론 노트, 야,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누리끼리 하냐? 어쨌든, 이론 노트 갖고 오기로 했어. 그거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럼 방금 배우고 나서 이제 이 도형 문제를 보니까 어때? 야, 여기 가계 이등분선이 탁 가네, 그지? 그럼 이제 아는 애들은, 이게 이제 빨강색의 비율이 요 초록색 비율, 아니 파란색 비율이랑 같구나.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A, B, C 세 점 좌표 주고 점 D 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린 D를 B, C의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알려면 B의 길이랑 AC 길이를 구해봐야 됩니다. 자, 아마 여기 있는 점들 보고 빼서 제곱 이런 건 할 줄 알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보여줄게. 이게 문제에서 이런 해석도 돼야 되는 거야. B점 여기 있고 A점 여기 있는데 내가 AB 길이를 구하고 싶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여기 5고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니까 여기가 12거든. 여기 있는 25랑 144가 피타고라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안쪽이 169니까 13이 되는 거지. 그다음 AC 길이를 구할 때도 이런 직각 삼각형이 쓰이는 거야. 2부터 6까지니까 밑변 길이가 4고 3부터 6까지니까 높이가 3이거든. 여기 있는 3과 4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가 13대 5지. 그럼 여기도 몇 대면? 13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 D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좌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들아, 나는 아직도 시점과 종점을 여기다 써놓고 공식을 쓰거든. 이 계산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갑시다. 78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9 마이너스 30. 됐지? 계산하면 18분의 63이니까 9로 나누면 2분의 7이고
18분의 9니까 9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점 D 좌표가 3.5, 2분의 1, 0.5 정도 되나 봐. 알겠어? 자, 별표. 출제율이 아주 높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제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 유형 하나씩 해보자.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유형 완성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저랑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건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연산 문제를 드릴 거예요.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11쪽. 자, 뭐 할 거냐면요. 31번 볼 겁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풀어보세요. 예주 숙제는 다 했어? 좋았어. 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대답하네. 굿. 아, 예주는 앞에 조금 풀려 있겠구나. 이런 2차식 최소값 찾을 때 이렇게 찾는 편인 거야? 알았어. 근데 왜 한 문제 한 문제 찍어서 주셨을까? 애들이 숙제 잘 안 해왔었니 원래? 이거 풀고 응. 숙제를 제가 푸는 거 있을 거예요. 아. 잘하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만 묻는 거, 그치? 응. 오, 잘하네. 자, 여기 보세요. 글쎄, 이제 니들 몇 살이니? 니들 지금 고1이지? 근데 어쨌든 너네도 꽤 고학년이야.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봐봐. 이제 선분 AB의 길이가 여러분들 계산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여기서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쪽 2차식을 최소로 만들면 돼. 그래서 안쪽 2차식이 A에 대한 식이니까 뭐 FA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들이 지금 2차식을 다룬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5를 넣어야 돼요, 바로. 여기다가 5를 넣어서 답을 내야 돼. 5 넣으면 이게 이제 25고 50이니까 50이잖아. 그럼 5를 넣었을 때 또 항상 얘네들이 2배가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식은 A가 5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2 뭐 이렇게 써야겠지만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관점도 가져보자. 이게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다 보니까 요 꼭지점을 찾으시면 최소값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열심히 만듭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25를 더하고 빼고, 그다음 이만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5는 2를 곱해서 밖으로 꺼내고, 그래서 열심히 꼭지점을 찾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 값이 5,2니까 요게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5,2라고 꼭지점의 위치를 찾고 나면 이 점을 5,2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5랑 2한테 방향성을 주세요. 자,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라고 하고,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2차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일반형도 의미가 없는 애가 아니야. 근데 니네들이 맨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걸 하지 마시고 이젠 추계방정식을 외우세요. 이 추계방정식을 외우세요. 추계방정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야. 다시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야.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예요. 여기 계산하면 5잖아? 여기가 5예요. 그럼 최소값이 궁금하면 5를 넣으면 돼. 오케이? 여기다 5를 넣으면 뭐 계속 쭉 해가지고 이제 2가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최소야. A값 물어보면 요걸 대답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내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야. 어차피 아래로 볼록할 거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는 거야. 5죠? 넣어요. 최소값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계산이 간결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답은 5야. 됐죠? 지율이 이해돼? 자, 그럼 풀었잖아. 너네 여기 지금 단원 이름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풀고 나면 이 푼 의미를 그려서 해석해보는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자, A점이 6,A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맞아요? B점이 A,4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면 1,4랑 6,1에 찍혀있는 점 A, B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A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애들이 따라오겠지. 그러다가 A가 5가 되는 순간 가장 가까워지고 다시 얘네가 멀어지는 거거든. 그럼 A가 5가 되는 순간을 그려보면은 4,5 그 다음에 6,5 이때가 A, B가 최소라는 뜻이야. 점 B가 이렇게 오고 점 A가 이렇게 멀어지는 순간인데 여기서 점점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아주 좋지. 시간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굿.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고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쓰세요. A, 0.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오셔서
P 밑에다 쓰세요. A, 0 Y축 위에 점 Q 밑에다 쓰세요. 0, B.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오셔서 y는 x-1 위의 점 밑줄 써보세요. a, a-1 여러분 직선이나 이차함수를 주고요. 위에 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을 이변수로 잡아놓잖아? 이건 니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풀면서 화를 내야 돼요. 너네 이거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알겠죠? 여기 A랑 B를 여기다 넣으면 B는 A-1이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원래 직선이나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은 두 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 봐봐.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y는 x제곱 위의 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이 문제에서 자꾸 a, 라고 써서 그런데 난 t를 많이 쓰거든. t로 할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쓰면 누구 위의 점이야?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인사이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33번 봐봐요. 33번에 점 P가 뭐라고 돼 있어? 어머,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점인 거야? 아이고 잘한다. 써놔요. 물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니네가. 그냥 식 세워서 띡띡 풀겠지만 이런 것도 아셔야지. 하연이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유형 2번 대표 문제로는 제가 33번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점 P가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하는 얘기는 PA는 PB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루트 어쩌고는 루트 어쩌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PA 갑시다. A-2, A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야 되니까 루트는 무시하셔도 되고, 전개를 하는데, 자, 계산은 점점 간결해져야 돼. 자, A제곱, A제곱. 자,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4A 사라질 거고, 상수항 4, 4. 자, A제곱, A제곱. 여기 마이너스 8A. 그 다음 상수항 16. 자, 그럼 2차항 지워지고 8A는 8 넘어가서 8. 그럼 A 값이 1 나오죠. 여기가 1,2였습니다. 정답은 1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저랑 같은 인사이트를 가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선생 하나를 선택해서 수학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선생이랑 뇌가 비슷해지고 풀이가 닮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랑 한 수업 내용을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냥 어떤 애들은 얘가 a 플러스 1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 p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a가 2,-1이고 b가 4,1이야. 과연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아지니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신 거죠. 그랬더니 지금 답이 1,2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점 P가 존재할 때 이렇게 거리가 같은가 봐요. 되세요? 문제 풀고 나서 이렇게 의미 부여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습니다. 예주 이해돼? 할 수 있겠냐? 문제 풀고 나서 그려볼 수 있겠어? 그래. 자, 나머지 문제는 푸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3번은 변 AB, BC, CA 구하셔가지고 피타고라스 써보시면 돼요. 자, 따로는 안 할 거고. 자, 유형 4번으로 와봅시다.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처음 해볼 거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이게 오늘 렌즈를 바꿔갖고 세팅이 이상해. 아까랑 똑같냐? 잘 모르겠네. 찌율 빼보세요. 하여튼 내가 오늘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조금 일찍 끝내줄게. 그래서 쉬다가 문제 풀 수 있게 해줄게. 봐봐. 이거 그냥 내가 풀 거고 필기하지 마. 집에서 다시 풀어봐. 자, 얘가 0,0이고 6,8이야. 그럼 0,05가 하나 있는 거고 축 안 그리고 할게. 6,8이면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그냥. 그치? 많은 경우에 X축, Y축은 불필요할 때가 많아. 그럼 5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데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야. 임의의 점 P는 X축, Y축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야. 근데 OPP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내가 임의의 점이니까 이걸 x, y라고 쓰면 이 식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 x 마이너스 6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제곱이 돼서 무리식 두 개가 만들어져.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라서 이런 식은 최소값을 못 찾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을 좌표 평면에서 기하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런 수학은 이제 처음 해보시는 거지.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OPPA가 뭐야? 오빠야. 봐봐. 이렇게 돼요. 그럼 길이가 길어져. 맞아요? P가 어디 있어야 OPPA가 최소가 될 것 같아? 점점 짧아지고 있긴 한데. 어디에 있어야 OPPA가 최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정확히는 선분 OA 위에 있으면 돼. 그럼 이게 OPPA가 되는 거거든. 근데 따로 구할 필요 없지. 자,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루트 36 플러스 64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되겠어? 근데 이건 너무 이해 잘 되지. 43번 해봐. 혜윤이 여가 아까 내가 한 말 이해됐어? 오, 그래. 그렇지. 그치. 뭔가 전개해 보려고. 너 근데 풀긴 풀었네. 근데 기억나? 꾸준히 복습도 해야 돼. 내가 나중에 복습까지도 같이 줄 거야. 자, 봐봐. 여러분 41번에서 하신 게 사실 진짜 엄청난 거 하신 거거든요. 41번에서 니들이 무슨 수학을 한 건 줄 아니 도대체? 아니 OPPA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 문장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걸 그림으로 찾은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건 거의 한 400년을 뛰어넘은 수학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문장의 최소값을 기하로 찾은 거야. 그쵸? 자, 43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적분 2 같은 걸 배우면 얘도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제 수학을 공부한 애들은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이렇게 빼서 제곱한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제곱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쵸? 그리고 그림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A는 어딘데요? 마이너스 1,5. B, C는 어딘데요? 3,2. B는 어딘데요? 자유로운 점인 거지. 대신 난 얘를 최소로 만들고 싶지. 그치? 점 B가 어디 있어야겠어? 선분 AC에 위에 점 B가 존재하면 돼요. 이거보다 A, B 더하기 B, C를 짧게 만들 수는 없죠. 맞아요? 쓰세요. 이 문제는 A, B의 위치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선 위에 있다 정도. A랑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쉽다 하시지만 나는 니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 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지금 400년치 수학을 뛰어넘은 수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장이 그림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우라 이해돼? 그림이 된다라는 말 이해되니? 내가 이렇게 쓰면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그림으로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아? 이걸 읽고 나서 지우라 니랑 나랑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너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치? 됐다. 헛소리였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값을 찾을 수 없는 식이 나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데 그게 1단원에서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 대신 유형 5번은 아니에요. 자, 45번 보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랑 하루 보냈다고 해서 이제 벌써 뇌가 살짝 비슷해졌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알 거야. T 컴마 아주 좋아요. 자기가 A가 편하신 분들은 A로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인데 이게 루트를 제곱할 거다 보니까 이 제곱과 루트는 필요가 없어. 자, AP 써볼게. T 플러스 4에서 7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P 써볼게요. BP. T 마이너스 3에서 제곱하고 T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 뺄 거야. 암산해도 돼? 괜찮아? 하윤이 괜찮아? 얘도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이게 T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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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제곱이니까 4T제곱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산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T에다가 마이너스 6T 플러스 18T. 그럼 마이너스 14T에 18T니까 4T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19, 9, 81. 그러면 10에다가 90 더해서 100이네. 이해돼? 그리고 이걸 촌스럽게 막 4로 묶어서 꼭지점을 찾지 말라고요. 니네가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드는 애들도 아니고. 자, 지우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를 그려놓고 축을 구해버려. 2a분의 마이너스 b. 하윤아 괜찮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이 궁금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돼. 그때 y값을 조사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걸 물어본 건 아니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값이 최소일 때 전피의 x좌표 물어봤지. 최소일 때 전피의 x좌표 물어봤죠. 이거 물어본 거야. 얘가 답이야. 알겠어? 답이 없어. 계산을 잘못했겠지? 이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요새 내가 계산을 좀 틀려. 아주 슬픈 일인데.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머지 다 할 수 있고요. 48번에 별표 하나만 칩시다. 숙제로 해오실 거고 유형 6번 할 수 있고 유형 7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형 8번은 그냥 지금 56번 하나만 해볼래요? 자, 56번 풀어보세요. 시간 약간 모자르셨을 수도 있지만 자, A, B를 4대5로 내분하는 거거든. 자, x좌표끼리 28 더하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4a 더하기 마이너스 5. 이게 b,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b는 2고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4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5가 돼야 돼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지. 이렇게 곱해 주시면 이제 답이 1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60번을 잠깐 볼 건데,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KD7로 내분하는 점이 Y는 EX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내분점 좌표를 K 플러스 7로 찾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A점이랑 B점을 위에다가 써놓고 공식을 적용을 시켜요. 자, 0 플러스 14, 그 다음에 7K 플러스 0가 Y는 E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점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점 찾아놓고 마지막에 대입할 수도 있겠죠. 얘를 Y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X에다가 2배 하라는 얘기지.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양변에 K 플러스 7을 곱해주면 사라지고 K가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풀었냐면 이 문장으로 항상 점을 먼저 뽑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65번 풀어봐 얘들아. 여러분 분수식이나 이렇게 곱식이 나와 있으면은 CF와 FP의 비율 관계를 준 건데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는 것보다 아마 저 식으로 비례식을 작성하는 게 크기를 비교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CF가 2배, 그 다음에 FP의 3배를 해서 같아진다는 건 CF 대 FP가 2대 3인 거야, 3대인 거야? 3대인 거예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3배 해야 2배인 거랑 같아지니까 FP가 작은 거야. 그래서 얘가 2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FP에 곱해져 있는 3이 내항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방법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양변을 나눠요. 이렇게 3분의 CF는 2분의 FP. 그럼 얘가 3대 2인 게 바로 보여. 알겠죠? 얘를 K라고 탁 주면 CF가 3K고 FP가 2K거든. 사실 이런 식보단 분수식이 훨씬 크기 가늠하기 좋은 거지. 됐지? 그럼 CF가 3 정도일 때 FP가 2 정도란 얘기니까 피그를 어디 찍어야 되는지를 보시려면 잘 보세요. 먼저 선분 CF를 잡으세요. 그리고 얘를 3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FP는 2 정도여야 되지. 그럼 P는 여기에 찍히거나 여기에 찍혀서 2K가 돼야 돼요. 이만큼이 3K인 거고. 답은 점 D랑 H. 이렇게.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서 점 P는 CF의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점 P는 CF의 잘 봐야 돼. 5대2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하자. CF의 1대2 내분점. H는 CF의 5대2 외분점. 이렇게도 공부해보자. 자, 숙제는요. 79번까지예요.
27번부터. 여러분들 숙제량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월수금반이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많아가지고 또 지금처럼 내줬을 때 숙제가 약간 많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자, 숙제 방법은 이래요. 자, 숙제를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했어요. 그럼 틀린 문제들이 나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쳐요. 고친 다음에 맞으면 세모. 근데 고쳤는데도 틀리거나 내가 아예 모르겠는 문제는 X.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모랑 X로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X들을 내 개인톡으로 질문을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수업 시작 때 이 문제들을 같이 풀 거야. 그럼 니들을 이걸 별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끝이고,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이제 7시 반까지 문제 풀고 가실 건데, 풀고 가실 문제는 1번부터 26번까지 풀고 가시면 돼요. 다 풀면 먼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예주는 풀려 있을 테니까 내가 프린트 하나 줄게. 끝. 수고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리 잡자.